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음, 케어젠 두 번째인데, 사실 과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회사가 되었어요. 근데 저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뭐 의료기기, 기능성 화장품 이런 거를 이제 펩타이드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여러 국가에 이제 팔았던 회사였어요. 근데 R&D 파이프라인이 있어갖고 저도 놀랬던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테크가 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캐시카우가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바이오텍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고 타임라인을 갖고 보면 이 10년 전에는 미용 성형용 펩타이드 원료를 개발을 해갖고 이제 OEM 중심 B2B 수출을 했었죠. 이때는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아예 없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미용용이었죠. 지금 뭐 파마 리서치 뭐 이런 것처럼 뭐 파마 리서치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6년에서 18년에는 실적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유럽, 중동, 아시아 수출 확대. 그리고 주력 제품이 헤어필러, 아이크림, 매드 세라피. 헤어필러는 뭐 이제 탈모 개선, 아이크림도 이제 눈가에 뭐 주름 제거 뭐 이런 거겠죠. 화장품 종류니까. 그 매드 세라피는 주름 미백, 지방 분해, 피부 주사 또는 MTS. 어, 그래서 니들로 바늘이 피부에 상처를 내면은 뭐 이거 재생 복구한다. MTS는 그런 건데 그러다가 이제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삼성회계법인이 감사 의견 거절을 해서 거래 정지가 됐고 근데 이제 그때 이미 투자 커뮤니티에서 이 회사는 이제 매출 대비해서 매출 채권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논란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기에도 좀 이상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약간 어, 가슴이 서늘했던 게 정용지 대표인가요? 그 자기 돈으로 이제 내부자 매수가 금액이 굉장히 컸었어요. 제 기억에는 거의 수십억을 샀던 것 같거든요. 이제 뭐 담보대출로 샀겠죠. 근데 이런 기업이 거래 정지가 됐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뭐 저는 한 주도 산 적은 없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시 거래 재개가 됐고 뭐 한 1년 만에 된 것 같고 단순 OEM에서 벗어나 플랫폼 신약 기반을 기업을 선언을 했다. CGT1 그때 이제 안구건조점부터 했나 봐요. 갑자기 왜 이렇게 선언을 했을까요? 뭐 1년 동안 이제 고민을 했을까요? 뭐 하여튼 어 그래서 21년, 22년 코로나 때 신약 파이프라인을 공식화했는데 CGP5 저번에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올린 건데 황반변성.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충격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황반변성 치료제라는 게. 근데 미국 FDA 임상 일상을 진입을 했다. 대단하죠. CGT1 이제 이거에 적응증을 아마 만드는 것 같아요. 안구건조증. PTX 펩타이드 중국 NMPA 신원료 등재 성공을 했다. 그래서 피부주름 개선, 통증 완화, 보톡스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거고 NMPA는 이제 중국의 식약청 같은 거고요. 근감소증, 건기식도 있다. 마이오키, FDA, NDI 승인을 획득을 했고 그다음 기능성 펩타이드 기반 건기식 의약품 원료 다변화했다. 23년 최근에는 레보필, 펩타이드 필로 국내 IND 승인을 했다. 매출 9% 이상 수출 유지했다. 이게 이제 대단하죠. 그래서 레보필은 뭐냐? 케아젠 자체 개발 펩타이드에다가 히알루론산 복합 성형 필러 브랜드다. 히알루론산은 뭐냐? 이제 많이 들어봤죠. 인체 내 수분 유지와 피부 탄력, 관절 건강에 필수적인 천연 다당류로 강력한 보습력과 조직 보호 기능 덕분에 의료 분야에서도 이게 관절 치료제의 원료로도 들어가요. NDI 승인은 뭐냐? 미국에서 새롭게 건기식 원료로 쓰려는 성분이 FDA 안전성 심사를 통과해 공식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NDI 승인을 하게 되면. 그래서 현재는
R&D 중심 플랫폼 바이오 기업으로 전환 완료. 진짜 그게 맞아요. 그래서 매출 구조가 기능성 화장품 원료 플러스 필러에다가 펩타이드 신약 개발을 병행했다. 그래서 바이오텍을 좀 약간 어, 보수적인 기준으로 투자하려는 분들한테는 조금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가 될 수 있다. 최근에 이제 상한가도 쳤고, 그래서 좀 정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방금 얘기한 거를. 그래서 뭐 PTX 펩타이드 마이오크 레버피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이게 이제 뭐 AI의 생각인데 퍼플렉시스인데요. 뭐 화장품 스킨케어예요. PTX 펩타이드는 이제 우리가 뭐 다 아는 거. 마이오키는 건기식 그 이제 고령화 한국만 고령화가 아니라 어, 기술 그 의학 기술 발달로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벌써 한 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단백질 보충제 막 이런 거 대유행을 하고 있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근육을 생성해 준다는 거죠. 마이오키가. 글로벌 확장성이 매우 높다. 뭐 가장 유명하다고 얘 생각이죠. 레버펠 미용 성형 필러 이것도 이제 당연히 좋고. 그래서 5월 12일에 에로 임박 상한가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얘네의 그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비만 건기식이죠. 코글루타이드. 임상 시험 결과가 6월 발표 예정인데 어, 뭐 정확히 뭐 때문에 이제 상한가 쳤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왜냐면 지금 비만 치료제가 뭐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항만면성 치료제 때문에 쳤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 에러를 협상하는 단계로 알고 있어요. 중국 기업과.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이제 6월에 코글루타이드의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건기식이기 때문에 그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의 임상은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하루 1포 경구로 섭취하는데 위고비 수준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내는 컨셉이다. 컨셉만 그렇고 이제 그 정도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뭐 위고비는 그 노보노는 바보입니까?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훨씬 싼 가격에 어느 정도의 그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GLP-1 에고니스트 기존의 보충제다. 어, 훨씬 저렴하면서 그러니까 다이어트 건기식인 거죠. 단백질 보충제 뭐 음료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식이죠. 가격 싸서 살 빠진데 약간 빠졌어 뭐 이제 약간 이런 걸로 가볍게 사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GLP-1 에고니스트 할 때 에고니스트가 뭐냐 작용제다. 특정 수용체에 결합해서 그 수용체가 원래 하던 생물학적 반응을 촉진시키는 물질이다. 케어젠의 코글루타이드는 7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경구형 펩타이드 기반 체중 조절제다. 아미노산이 제일 작은 단위고 그 다음에 펩타이드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이고요. 그래서 GLP-1 수용체를 활성화하여 혈당 조절, 위 배출 지연, 포만감 유발을 통해 체중 감량을 유도한다. 근육량 보존 효과가 두드러진다. 그래서 기존 GLP-1 제제와의 차이점은 경구 복용이 된다. 건규 복용제가 근데 나오고 있죠. 일라이릴리하고 인벤티지 랩. 인벤티지 랩은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근데 근손실을 최소화한다. 기존 제재 대비 30% 이상 적었고, 낮은 부작용, 구토 메스꺼움 같은 게 적다. 생산 효율성. 어, 투자 관점에서는 뭐 이제 시장이 커지니까 좋다는 거고, 인도에서 임상을 해갖고 FDA에서 NDI 등록을 추진 중이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NDI 승인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화이자의 경쟁 제품이 나온다. 근데 이제 이거는 최종 개발이 중단됐죠. 그래서 일라이 릴리가 있고, 근데 경쟁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할 수 있나요? 뭐 좀 차이는 좀 많이 나는데,
NDI는 뉴 다이어터리 인그레디언트고요. FDA 산하의 그런 그 미국 식품의약 FDA 산하 식품안전응용 영양세타 CFSN 여기다 이제 신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 총 100명을 이제 실험을 했는데 체중 감소율이 9.46% 8kg. 근데 임상은 이제 국내에서는 안 하고 있고, 근데 인도가 더 싸고 그러니까요. 근데 추가 900명을 한다. 그래서 9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시험이 새롭게 시작됐고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어, 근데 인도 최대 CDMO 기업인 아큼스와 협력해서 하고 있다. 예, 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다. 아직 이제 신청한 건 아니고요.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근데 왜 인도에서 하냐? 근데 일단은 의약품이 아니고 건기식이니까 한 번에 통과 가능한데요. 근데 유리한 그 나라를 고른 거겠죠. 어, 최대 500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피험자 모집에 용이서 인구가 많으니까 그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군이 풍부하다. 아무래도 이제 어떤 국민소득 차이가 나니까 저렴하게. 근데 한국 같으면은 뭐 저 같아도 임상시험 얼마 주고 하라 그러면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죠. 인도는 영어 사용이 가능하고 인프라와 표준 치료 수준이 높다. 뭐 규제 및 승인 절차도 뭐 효율성이 다 있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국내보다. 그리고 또 인도 시장 진출을 염두에 뒀겠죠. 당연히. 어, 제품 출시도 이름에 연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컴스와 주요 핵심 제품을 공급하는 파트너십을 맺었고, 어,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인도의 뭐 식약청 같은 거겠죠. 거기에 이제 자사의 화장품 제품 및 원료를 정식 등록했다. 근데 등록된 제품에 이제 그 전에 뭐 여러 제품이 있겠죠. 그래서 뭐 펠러바움, 두피 건강 이제 거기도 뭐 탈모가 있을 테니까요. 그 현지 파트너십도 이제 체결을 했고 코스메티컬 시장도 공략을 한다. 그래서 인도 시장도 당연히 이제 성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기식인데 이거는 이제 임상 3상 이게 아니라 한 번만 통과하면 품목 허가가 가능하다. 근데 자료가 이제 뭔가 미비하다 그러면 추가 자료 제출을 하는 거죠. 근데 시간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고. 근데 미국, 유럽, 중국인데 사전 승인은 필요 없다. 미국은. 근데 유럽은 과학적 근거가 필수하고 중국은 대부분 임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럽이 가장 엄격한 승인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유럽의 식약청 사전 심의를 하고 이제 통과율이 매우 낮다. 중국은 예상외로 엄격하다. 여기도 엄격하고 미국은 비교적 완화. 사전 허가는 없다. 사후 규제 중심이고 5년간 모니터링 등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한다. 중국도.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임상을 하고 4분기쯤에 이제 하반기에 미국의 NDI를 신청한다는 거고요. NDI 신고 대상은 이제 코글루타이드와 같은 신규 펩타이드 FDA 산하 이제 기관에 신청을 하는 거고 판매 75일 전 제출하고 특별한 이슈 없으면 판매 가능. 근데 안전성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FDA가 거부 통보할 수 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게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이제 소송 걸리면 이제 후덜덜하죠. 회사 망하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쉽게 통과한다고 해서 땡큐 뭐 이런 게 아니죠. 자, 기존을 보면 GLP-1과 어떻게 다른가? 어, 구조적 차이가 있다. 7개 아미노산 초단선 펩타이드다. 기존 GLP-1 유사체, 그러니까 기존의 GLP-1 유사체와 어떻게 다른가 보죠. 세마글루타이드나 리라글루타이드. 근데 얘네보다 훨씬 짧은 구조로 초단순하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 경구 복용 시 분해 저항성이 높다. 그래서 위장관 위에 문제 생기는 게 좀 적다는 거죠. 그리고 경구제 특화 설계, 위산 분해를 견디는 구조. 어, 그래서 이제 체지방 선택적 감소.
근데 이제 기존 GLP-1 수용체 작용제보다 좋다는 거죠. 부작용이 감소하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좀 실제 먹었을 때 약간 그런 게 있죠. 효과도 떨어지는데 부작용도 적다. 좀 애매한 게 있는 거죠. 자, 근육 보존 메커니즘을 보면 GLP-1 수용체 활성화와 함께 알파메시 신호 전달을 통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기존 GLP-1 약물이 근육량 감소를 유발하는 한계를 보완한다. 지방 분해를 촉진한다. 지방세포 내 AMPK 경로 활성화로 지방 분해를 촉진한다. 경구 투여 장점이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용어를 풀이한 거예요. 근데 임상적 의의는 근손실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낮은 위장관 부작용이 있다. 기존 GLP-1 대비 30% 적다. 근육량 감소가. 진짜일까요? 보면서도 약간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코글루타이드와 일라이릴리 인베디질의 경구약과 비교를 해봤어요. 사실은 비교 대상은 아니죠. 왜냐면 건기식이니까 당연히 이제 효과는 떨어지니까요. 근데 그래도 비교를 해보면 경구용 보충제여서 건기식이고 의약품이라는 거죠. 성분 구조가 짧은 펩타이드 7개 아미노산, 기존 GLP-1 약물 성분이고 트리제파타이드 이제 일라이릴리는 그거죠. 인베티지랩은 세마글루타이드 이거고 체중 감량 유도 목적이나 명확한 치료 목적은 아니다. 근데 지금 뭐 위급이나 이런 거는 효과가 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초고도 비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걸 안 쓰면은 사망하죠.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질병이죠 그런 경우는. 근데 초고도 비만이 아니어도 도저히 이제 못 빼는데 뭐 고혈압, 당뇨 이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이게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제 요걸 해야겠죠. 일라일리나 뭐 노보노나 이런 걸 해야겠죠. 임상 수준은 이제 높지 않고 건기식이고 가격이 훨씬 싸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보조 건강식품이다. 뭐 식약청에 신고를 하는 거고. 근데 유통도 당연히 쉬울 거고요. 위고비 수준의 체중 감량 효과라고 했는데 선전을 말이 좀 안 되는 거고 68주 16개월 동안 평균 체중 감량이 15% 세마글루타이드는요. 이제 노보노 거죠. 그래서 뭐 체질량 지수 갖고 이제 뭐 비만 기준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고도 비만은 30 이상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공식이 이렇다는 거고. 그래서 케어젠 코글루타이드 효과 수준은 하루 일정 건기식 보충제인데 회사 측 발표로는 체중 50% 5에서 10% 감소 효과, 부작용 거의 없다. 위고비 대비 비용 10분의 1. 무작위 이중 맹금 임상 완료를 했고 그 효과를 비교 요약을 해보면 이제 위고비는 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프리스크립션 드러그 의사가 처방전을 통해 조절해야 하도록 지시하는 약이고 이건 건기식이다. 그래서 감량 효과는 당연히 차이가 나고 가격도 훨씬 싸고 그래서 뭐 근데 많이 팔릴 수 있는 거죠. 비교를 이제 굳이 이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랑 비교해서 그런 거지 사람들이 싸니까 분명히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비싸고 비싼 거를 이제 굳이 선택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어, 절박한 사람들 아니면 뭐 연예인인데 막 살을 잘 찌는 체질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쓸 수 있겠지만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니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분명히 이제 건기식이 끼어들 여지는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